왜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요즘 어딜 가도 60년 대생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 버스 안에서도, 동네 커피숍에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들리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도 다 나가야 한데 그럼 회사는 누가 지키냐? 그렇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마지막 정규직 세대 1960년 대생들이 줄줄이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지금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일명 은퇴 쓰나미 한복판에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몇 명의 퇴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860만 명에 달하는 60년 대생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고 일터를 비우고 은행을 찾고 병원을 찾으며 노후 생존이라는 새로운 싸움에 돌입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을까? 그건 바로 이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추였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를 직접 겪으며 IMF 외환 위기를 버텼고 2000년대의 글로벌 경쟁을 이끈 바로 그 세대. 이들이 떠나는 순간 경제도 인력 구조도 심지어 가족 구조까지 바뀌게 된다. 그 변화의 실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그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자. 1. 58세 박 과장 퇴직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재용 가명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대기업 과장직을 25년 가까이 유지했지만 더 이상 회사엔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다는 게 현실이었다. 그는 말한다. 퇴직 후 첫 달은 자유로웠죠.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근데 2달쯤 지나니 전화가 안 오더군요. 회사도 동료도 후배들도. 퇴직 이후 그는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령자 우대 없음, 경력 불필요 같은 답뿐이었다. 결국 그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일부를 벌고 있다. 그의 월 수입은 퇴직 전에 15 수준이다. 박 씨는 말한다. 내가 사라지고 나니 세상도 나를 지운 것 같았어요. 은퇴라는 게 이렇게 처절한 줄 몰랐죠. 2. 1964년생 여성이 말하는 불안한 싱글 은퇴의 민낯. 또 다른 사례는 1964년생 이선미 가명 씨다. 30년 가까이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정년퇴직했다. 미혼인 그녀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한다. 겉보기엔 정년까지 채운 안정적인 삶 같지만 은퇴 이후 그녀의 고백은 다르다. 퇴직하고 보니 나를 걱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더라고요. 이 씨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산이 3억 원 정도지만 이 돈으로는 병원비, 요양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최근엔 지방의 요양형 주택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녀는 말한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남은 사람은 매일이 두려워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요. 3. 부부가 함께 은퇴하자 벌어진 공백의 24시간.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영수 61세 김은숙 60세 부부는 지난해 나란히 퇴직했다. 정 씨는 공기업에서, 김 씨는 보험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한 경력자다. 퇴직 후 둘은 이제 좀 쉬자고 말했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곧 찾아왔다. 24시간 집에 같이 있으니 오히려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로 뭐 하나 하면 간섭하게 되고 짜증도 늘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달랐고 역할 분담도 애매해졌다. 정 씨는 일할 땐 서로에게 자유로웠는데 은퇴하니 벗어날 공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시간 알바와 노인 대학을 다니며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60년 대생 은퇴가 대한민국에 중요한가? 고령사회 전문가 김윤수 박사는 이렇게 분석한다. 60년 대생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생산력은 물론 소비력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960만 1969년생 인구는 약 8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이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 할 경우 국가복지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게다가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낀 세대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그러니 이들의 은퇴는 단지 개인의 퇴장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일의 형태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60세 이후에도 완전한 은퇴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나 파트타임, 1인 사업 같은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미리 쌓아야 한다. 요즘 인기 있는 시니어 코디네이터, 온라인 강사, 지역 문화해설사 같은 직업도 좋은 예다. 둘째, 은퇴 전 소득 감소를 가정한 재무 시뮬레이션을 꼭 해봐야 한다. 지금보다 12, 13 수준으로 줄어든 수입으로도 생활이 가능한지 국민연금 외 소득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택연금, 임대수입, 알바 등의 조합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 자산을 유지하고 확장해야 한다. 일을 그만둔다고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된다. 친구,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같은 연결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무리하며 이 변화는 막을 수 없다. 준비만이 답이다. 60년 대생의 은퇴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70년 대생, 80년 대생도 줄줄이 그 길을 걷게 된다. 문제는 60년 대생이 가장 많은 인구층이자 가장 오래 일해온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퇴는 결국 누구나 맞이할 일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다.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곁으로 밀려오고 있다. 앞서 작성한 에세이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투는 친근하게 유지하되 독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수치, 구체적인 조언,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녹여드릴게요. 60년 대생 은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요즘 60년 대생들, 겉보기엔 아직도 젊어 보인다는 말 자주 듣죠. 운동도 하고 외모 관리도 나름 잘하고요. 하지만 은퇴 준비만큼은 겉모습과 다르게 준비 안 된 상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은 나오지도 않고 퇴직금은 몇 년째 그대로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딱히 대책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평균 62세부터 월 62만원. 대부분의 60년 대생들은 62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원 수준이에요. 게다가 10년 미만 가입자들은 평균이 30만원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서울 기준 1인 최소 생계비는 130만 150만원 수준입니다. 부부라면 적어도 월 250만원은 필요하죠.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이용해 보세요. 또 납입 가능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미 가입 또는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수령액을 늘려두는 게 좋습니다. 2. 퇴직금 얼마나 남으셨나요? 평균 퇴직금 약 1억 2천만원 전후. 60년 대생 대졸 직장인의 퇴직금 평균은 약 1억 1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 후 12년 사이에 이 돈 대부분을 생활비, 자녀 지원, 빚 갚기 등에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62년생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아들 결혼비로 5천만원, 전세금 보태느라 3천만원, 차량 교체비로 1천만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생을 위해 모은 돈이 아니라 퇴직 직후에 사라지는 돈이더군요. 주의사항. 퇴직금은 절대 목돈처럼 한 번에 쓰면 안 됩니다. 10년을 나눠 쓰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에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의 연계 플랜을 꼭 설계해야 해요. 3. 은퇴 후 수입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 200만원, 평균 260만 300만원.
은퇴 후에도 한 달 생활비는 꽤 많이 들어갑니다. 1인 기준 최소 130만원, 2인 기준 최소 250만원. 이건 검소하게 사는 경우고요. 문화생활, 병원비, 부모 용돈 등을 포함하면 평균 300만원 전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벌어야 할까요? 대안 수입 루트 예시. 국민연금 월 60만원, 개인연금 월 50만원, 시간제 일자리, 오소규모 자영업 월 70만 100만원, 임대 수입 월 30만원. 이런 식으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구성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4. 일을 그만둔다고 완전히 쉬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요즘은 진짜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 세미 마이너스 리타이어먼트 시대입니다. 은퇴 후 완전히 쉬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몸이 허락하는 한 작게라도 일하는 게 삶의 질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추천 직종 예시 60대 이상 가능. 도서관 사서 보조, 지역 문화해설사, 청소년 멘토링 코디네이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타링, 클래스 101등 크리에이터, 재능 공유 사이트 숨고 크몽에서 활동. 이런 일들은 전문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고 시간 조절도 자유로운 편이라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자산입니다. 은퇴 이후 고립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우울감은 물론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죠. 은퇴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주 1회 이상 만나는 사람 5명 이상 만들기.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노인대학 미리 등록. 운동 모임, 교회 성당 사찰, 소모임 참여. 한 정신의학 전문가는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무기력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삶의 동기도 유지됩니다. 정리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니라 그냥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년 대생 수천 명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준비된 건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하고 퇴직금을 10년 계획으로 나눠 쓰고 은퇴 후 소득원을 23개 만들어두고 혼자만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를 다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